찬바람 불면 더욱 심해지는 통증에 고통받는다는 주인공.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 이유는 뭘까? 대답 대신 바지를 걷어올리는데 서서히 드러나는 종아리의 실체. 최근 붓고 저리는 증상까지 동반된다고. 게다가 피부 위로 솟은 혈관이 퍼져간다는데. 증상이 심각해지면 피부 위로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종아리 정맥 내의 판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가 혈관에 고이면서 발생되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그의 고통은 언제부터였을까? 20대 때 얘가 붉히더니 퍼졌나 봐요. 좀 붓고 피곤하고 그래서 큰 병은 아닌 줄 알고 방치를 한 거에 이렇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지 50년째. 심각해진 남편의 종아리가 자신 탓인 것만 같다는데. 신경을 많이 못 썼잖아요. 본인이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잖아요.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말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는 그의 종아리. 현재 하지 정맥류가 얼마나 진행된 걸까?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데 괜찮다고. 약물과 주사로 치료하기엔 이미 늦은 상태. 바로 수술이 결정됐다. 네, 요 혈관 따라서 이제 다 마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해야 할 부위가 광범위하다. 겉에서도 다 만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를 굳이 안 종아리에서 시작된 하지 정맥류는 무릎을 넘어 허벅지 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보시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흐르진 않고 계속 이제 고여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혈전들이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으세요. 간혹 툭 떨어져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사망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수술. 늘어난 혈관을 잘라 일일이 이어줘야 한다. 오래 방치하면서 늘어난 크고 작은 혈관이 많아 결국 대수술로 이어졌는데 보통 2시간이면 끝나는 수술 4시간을 넘겼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을까? 혈관 상태가 워낙에 좀 안 좋으신 상태여서 자꾸 끊어지는 데가 생겨서 조금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요즘 들어 부쩍 종아리 통증에 고통받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 아이고 다리야. 여기 조금씩 못한 거예요. 아이고 아파. 조금만 걸어도 아픈 종아리 때문에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야 만다. 내려가야지. 못 내려 이렇게. 계단 역시 그녀에게는 큰 난관. 여기 잡고 내려와야지. 혹시라도 산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뒤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나서요. 이렇게 뒤로 내려오면. 그녀의 종아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 식당을 운영하며 장시간 서 있었던 그녀. 어느 날 문득 살펴본 종아리에는 이미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다 고장나고 이 자리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피가 새는 판막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진행된 초음파 검사. 다리에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겉에 튀어나온 부분만큼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혈전이라든가 피부 괴사라든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종아리 건강에 있어서 하지정맥류는 아주 독이 되는 질환입니다. 붓고 아픈 종아리가 보내는 질병 신호. 무심코 방치할 경우 피부 괴사, 다리 동맥경화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심부정맥 혈전증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데 그녀 역시 합병증이 생기기 전 수술을 받기로 했다. 여기에서부터 이걸 레이저 파이버라고 하는데 레이저 파이버를 통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무관심했던 게 제가 잘못이죠. 네. 하지정맥류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 조금씩 못한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더 악화되는 종아리 통증. 방치하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데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혈관 자체를 다 몸 밖으로 제거하는 수술로 너무 심하셔서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겨울철 종아리 건강 지킬 수 있는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아, 무섭네요, 정말. 화면 보면서 자꾸 종아리를 만지게 되고 다른 맞아요. 분들 종아리는 괜찮으시면 저도 제 종아리를 한참 살펴봤어요. 튀어나온 데 없나. 근데 요새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밤에 아기를 많이 안아줘서 그런가. 아는 지 얼마나 되셨다고 지금. 그것도 그렇죠, 예. 아니 저도 요즘에 종아리가 원래도 잘 붙는 편이지만 요즘 들어 유독 더 잘 붙는 느낌이에요. 이게 계절과도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 자체가 체온을 밖으로 안 내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가 안 흐르겠죠. 맞아요. 피가 안 흐르니까 혈액이 정체되고 고이게 되면서 찐득찐득해집니다. 이 찐득찐득해지면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의 경련이 이제 자주 오고요. 이른 아침부터 닥터지버그 제작진이 방송국을 찾았다. 촬영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바쁜 활동으로 종아리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이들의 종아리 건강을 긴급 점검했는데 저 이뻐요. 저는 뚱뚱한 게 아니라 그냥 날씬하다고. 네. 요 정도로 이쁜데요. 어휴, 너무 가느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위로 살이 많이 찌더라고. 하체에 힘이 없어. 잘 넘어져. 이유 없이 넘어지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는 장미화. 어느새 종아리는 가늘어지고 탄력도 사라졌다. 늘 에너지가 넘치는 전원주의 종아리는 혹시? 가늘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 가늘어져 버린 종아리. 과연 여성들만의 문제일까? 가늘어요. 아래 장단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강아지가 따라다니죠. 뼈는 뼈인데 걸어다니면서 쓰러지면 먹으려고. 자다가 쥐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가 그냥 저 세상 가는 건가 할 정도로. 자꾸 쥐가 나는 종아리 때문에 응급처치법도 개발했다는데 붓고 저린 종아리 때문에 나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남상일. 효과는 있었을까? 부실하죠. 아주 부실하게 짝이 없죠. 왜냐하면 늘 이제 장거리 공연 같은 거 다니면서 차에만 앉아 있고 그래서 차에 앉아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안에 건강한 종아리를 만나볼 수 있기는 할지. 그런데 제작진 눈에 띈 아름다운 종아리. 그 주인공은?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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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 80년대 스크린을 주름잡은 여배우 선우용녀. 대한민국 대표 건강 미녀였던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종아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가 좀 큰 지금 거요. 인사를 하자마자 종아리를. 네, 이렇죠. 오, 라인이. 역시. 남편은 응? 이렇게. 당신을 종아리 미인으로 인정합니다. 선우용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내 종아리 건강해 보였어요? 뭐 화면으로만 봐도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러지 마. 옛날에 그런 종아리는 무다리라고 백시탈 했었어. 아니에요. 너무 고우신데요? 네. 그 종아리 모양도 중요하지만 종아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고생하는 기관이 뭐냐면 심장이잖아요. 그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 해주면 심장이 혼자 짜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점점 커지다 보면 심비대를 거쳐서 심부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살려야지 심장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종아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첫 번째 증상은요. 붓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예,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이제 종아리 근육이 쥐어짜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이제 피를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이렇게 짜주지를 못하니까 다리 쪽에 피가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생기는 물이 아까 봤듯이 종아리,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심한 사람은 발목 부위에까지 생기는데요. 발목. 예, 이 정도까지 하지 정맥류가 생겼다면 심장에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아, 무섭다. 다음 두 번째 종아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쪽 다리가 단단해지고 색이 변한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빨리 종아리 한번 보세요. 저기 남편 거 보시고 부인 거 보시고. 특징적으로 주로 이제 한쪽 다리. 네. 심부 정맥 혈전증. 안쪽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겼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다가 이게 또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쪼개진 게 폐동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흉통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하면서 난 그럼 멀쩡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 무서워 죽겠어. 아니, 오늘 이제 하나씩 보실 겁니다. 네. 세 번째 경고입니다. 걸을 때 저리고 아프다. 응? 나 지금 넘어진 뒤로 여기가 좀 아팠어. 아, 그건 넘어지셔서 그런 거니까. 네, 아, 네. 네, 일시적인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걷고 나면 그런데요? 걷고 나면 오랫동안 걷고 나면 저리고 아프고 찌릿찌릿거리고 밤에 자기 전에 좀 많이 이거 봐. 고통스러워요. 벌써 젊은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혈관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가 걸을 때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아파서 아까 사례자 같으면 걷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든지 앉아야 되잖아요. 동맥은 뭐냐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움직여야 될 때 제대로 이렇게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통증과 저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에 동맥경화증이 있다면 심장하고 내 쪽에 있는 동맥들도 따라서 경화되고 있다는 거니까 내 몸이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심코 방치했다간 더 큰 질병을 부를 수 있는 종아리 통증. 당신의 종아리는 안녕하십니까? 집하고 실험실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7, 80대 고령자 집단. 바지 안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종아리는 한눈에 봐도 가늘게 느껴지는데 몸이 좀 안 좋지, 젊어서 그다음에. 예전만 못하지 아무래도 나이 먹으니까. 20kg 쌀 정도는 그랬더니 남편 너무 안 받고 들어온댔던. 나이 먹은 것도 싫어 죽겠는데. 지금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10kg도 도와주세요 그래요. 종아리만 보고도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 어머 너무 가능하다. 저렇게 남자분도 가능하나? 종아리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한 첫 번째 테스트. 핑거링 테스트군요. 네, 핑거링. 네. 종아리의 제일 굵은 부위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감싸 둘레를 측정하는 핑거링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과연 결과는? 걷지 않아야지 좋은 거군요. 네, 있어요 여기 공간이. 여기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가늘어요. 어머 너무 가능했다. 땡이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빠지는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는 안 빠졌어. 허벅지가 너무 굵어가지고 내 자신이 이거 너무 굵어 보이는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핑거링 테스트고요. 이번에는 종아리 유연성 테스트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발목 각도. 발목 각도가 90도에서 100도까지 꺾이면 주의를 해야 되고요. 100도 이상이 정상인 거군요. 100도 이상인가? 신영 씨 얼핏 봐도 안 되는 것 100도가 같은데요? 안 되네. 굽혔을 때하고 이렇게 폈을 때하고. 폈을 때.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발끝을 배 쪽으로 끌어당기면 자신의 발목 각도를 알 수 있는데, 발목 근육이 뻣뻣하다면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 역시 탄력이 떨어지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 비슷한 나이의 고령자 집단에서도 종아리의 건강 상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활성은 제시? 어휴, 이걸 많이 넘어가시네.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발 운동을 많이 하시나 보다. 들어간데 90 넘어. 들어간데 90 넘어. 들어간데 90 넘어. 뭐뭐해 할아버지는? 빨간 거. 어르신들이 내가 잘 못 쟀대. 저거 80을 재가지고 이렇게 했대. 아, 그래서 빨간 거 같아. 네. 그렇지. 기분 살차이 나쁘려고 하네. 각도기가 없다면 중간 크기의 음료 스캔을 활용할 수도 있다. 뭐라고요? 그냥 나가지라고. 스티커 뭐뭐 빨간 거 두 개. 아, 보여주세요. 아, 저분은 유연성도 불합격을 하셨군요. 그냥 안 좋지 못 봐요. 20명의 7, 80대 고령자 집단 중 가장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 두 사람. 종아리 근력과 유연성 모두 위험 수준인 전명자 씨와 비교적 양호한 김정자 씨의 종아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판막 사이에 새는 게 색깔로 보이죠, 빨갛게. 본인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주지 않아. 먼저 김정자 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부터 확인해 봤는데, 아유, 이분은 깨끗하네요, 초음파가.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요. 초음파 그래프와 소리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온 두 사람. 초음파 그래프가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가. 예. 저게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아. 뒤로 피가 샌다는 겁니다. 문이 꽉 안 닫혀서 바람 새는 소리 나는 소리 있죠? 네. 그 표현 되게 무섭네요. 무섭네요. 정상적인 경우 혈액이 위로 쑥 하고 올라가는 반면, 종아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이 거꾸로 새는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종아리의 혈액과 근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동맥혈은 심장이 펌프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다리에는 그런 기능을 특별히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아리 근육이 펌핑을 심장을 향해서 정맥혈을 밀어 올려주는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펌핑을 잘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오링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너는 됐다. 와, 남자다. 자랑하지 마, 너. 요거라는 거야, 요거를. 손가락이 길어서? 와. 손가락이 워낙 길구나. 좋다. 손가락이 짧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 아, 진짜 건강하네. 보통 이제 30에서 32cm가 성인의 이제 평균 둘레인데 그보다 이제 가늘어지고 있다면 종아리가 이제 나중에 하지정맥이라는 이제 동맥경화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심장 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미스코리아 예. 다리 나시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 근육이 튼튼한 여자. 이거 다 대본에 이렇게. 좋아야 돼. 재밌는 이제 실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험을 보시죠. 저거는 이제 우리 하지 쪽에 내려와 있는 피들입니다. 자, 호두로 짜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호두는 이제 종아리 근육을 비교하면 종아리 근육이 조그맣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고도로 짜면 피가 좀 이렇게 힘드네요. 천천히 심장으로 네. 올라가면서 잘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힘드니까 심장이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오렌지로 짜면 오렌지가 금방 크고 올라가요. 그다음에 오렌지가 이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게 네네. 파동을 이루면서 우리 혈관에 짜주니까 심장으로 피가 쉽게 가죠. 그럼 이제 심장 자체가 휴식할 시간을 가지고 심장이 무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와. 오렌지 같은 근육을 종아리 갖다 맞습니다. 심어놓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어요. 맞아. 네. 부드러운 게 정말 유연성이 있다는 맞아요. 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거네. 우리 인간사도 부드러운 게 낫잖아. 아유, 그럼요. 맞아요. 근육이 없어지는 네.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병명이 있어요. 근감소증 이런 병명이 있거든요. 이제 주로 노화,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이 감소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네. 당연히 골절, 낙상 위험이 높아지게 되니까 사망 위험도도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걸릴 가능성도 최대한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헐렁한 사람은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심지어 사망률도 3.2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건강에 굉장한 적신호다, 일록하다 이렇게 봐야죠. 아, 그래야 되겠구나. 긴 시간 계속되는 촬영. 그때 선우용료의 독특한 행동이 포착됐다. 주인은 구두를 벗고 틈날 때마다 다리를 움직여주는데 난 저렇게 가만히 안 있어. 저거는 언제 찍었니 또? 아유, 하여튼 알아줘야 돼. 그녀가 이렇게 종아리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왜냐면 내가 뇌경색이 살짝 왔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 못 걸었잖아요. 그럴 때 어머 발이 이 종아리들의 발이 얼마나 소중한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2016년 예고 없이 찾아왔던 뇌경색. 몸 왼쪽에 마비 증세가 와 한동안 활동까지 쉬어야 했다. 딱 걷질 못하니까 어머 나 이거 사는 건가?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정말 한 달 동안 못 걸었을 때 찔뚝거리면서 걷는데 이게 세상이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안개가 다 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뇌경색이 이거 역시도 이제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화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혈전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네. 반면에 또 뇌경색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근육이 또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뇌경색 이후 꾸준한 관리로 다리 건강에 자신 있다는 선우용녀. 종아리는 물론 전신의 근육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저희가 종아리 둘레는 이제 앉은 자세로 재고요. 네. 근감소증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종아리. 선우용녀의 둘레는 과연 37이신데? 오. 32면 합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좋은 거야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네. 하지의 그 종아리 둘레는 아주 그 같은 연령에 한 90%, 그러니까 상위 90%, 거의 100점 만점이고요. 아마 근육량은 아마 높게 나오실 것 같아요. 과거 병력이나 연령대만 보았을 땐 근감소증 위험성이 높은 상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요. 고혈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요양시설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전신의 근육량까지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모두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넘어섰다. 다 통과네요. 통과예요? 건강하시네요.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너무 다행이다. 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럼요. 선우용녀의 종아리 건강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에 들어간 제작진.
한강공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아니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아, 빨리 걸어요. 나 따라오세요, 빨리. 그냥 걸어요? 네. 뭐 말이 많아요. 그냥 걸으면 되죠. 어디까지 이렇게 걸으세요? 여기서부터 동작대교까지. 동작대교까지? 네. 어떤 때는 반포대교까지. 네. 멀리까지 가시네요? 그렇게 되면요 한 10,000보 걷더라고요. 한 번에 왕복 4km 정도는 쉽게 걷는다는데 능수라거들아 아이고 축 늘어졌구나 손흥민 스님 종아리 미인이 대신 가장 큰 이유가 걷기입니다. 네. 저렇게 걸으면 걷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정밀한 그 종아리 근육의 운동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발목 관절까지 움직여줘야 되는 걷기를 통해서 이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운동 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 그녀가 무언가를 마신다? 또 제가 먹는 게 있어요. 마시는 게 있어요. 뭐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물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드시는 게 뭐예요? 요거요 건강 음료요. 건강 음료?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한약 아니에요, 한약? 아니에요, 한약 아니에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집. 운동하고 왔어, 아마야. 엄마 미안해. 너 두고 안 나가서. 이제 좀 쉬는 건가 싶었던 그때. 양말을 다시 발가락으로 짚고 손으로 안 하고 발로. 저것도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저건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언니가 저렇게 저건 내가 참 뭐 종아리 굵어지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저건 정말 고난이던데요? 어머. 그 손으로 잡았어 그냥 때리세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돼요. 그냥 해보세요. 되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이렇게 붙잡고 이제 발 운동을 하려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이것도 많이 해요. 이렇게. 이것도 하시고요. 종아리 단련을 위해 그녀가 매일 꾸준히 한다는 운동. 이렇게. 그런데 이 동작 어쩐지 나딕다. 예전에 약간 무용에서 응용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발레 그 했던 걸 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보면 좋잖아요. 선우영의 발레 운동 정말 종아리에 효과가 있을까? 이 동작은 드미플레이를 이용한 동작으로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함으로써 발목 주변 근육들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는데 두 발이 모두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천천히 펴줍니다. 발목 쪽에 집중해주세요. 셋, 둘. 이 동작은 발레의 파세와 비슷한 동작인데요. 서 있는 다리 쪽의 종아리 근육은 강화가 될 것이고요. 털어준 다리 쪽은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꿈치를 같이 들고 서주세요. 그리고 한 다리로 서기 위해서 역시 의지할 곳을 잡아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바깥으로 털어주는 걸 응용하신 건데 뒤꿈치는 발목을 가볍게 쳐주듯이 가져오셨다가 바깥으로 뻗어줍니다. 정말 이건 텔레비에서 보여주면 안 되지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도 이렇게 올려놓고도 내가 이렇게 올려놓고도 하나 둘 이렇게 한다고 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음식한다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야. 나 혼자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Shut up. 입 다물으세요. 아마 얘가요 내가 부엌에만 오면 먹는 거 달라고 이래요. 같이 먹자고요. 또 다른 건강 비법은 없는지 찾고 있던 제작진이 발견한 이것은 운동할 때도 틈틈이 마시던 건강 음료. 이거 아까 깔려주신다고 하셨던 거잖아.
이름이 강한열차. 강열차. 네. 다리 튼튼 강열차. 종아리 혈관을 지켜준다는 선우 육류의 건강 음료 강혈차. 모습을 보니 차라고 하기엔 평범하지 않은 빛깔인데. 이게요, 서리태예요. 씻어놓은 거. 또 검정깨 씻어놓은 거. 아니, 이걸로 차를 만드신다고요? 그렇지, 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이제 갈아서 차려 먹으면.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서리태와 검은 깨를 볶아주고 여기다 봅니다. 이렇게. 곱게 갈아주면 일단 준비 끝. 이 강혈차를 알려준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 선생님 또 따님이 또. 네, 우리 딸이 한의사라. 아, 따님이 한의사로 미국에서 계세요? 원래 오. 가수였다가 한의사죠. 엄마 이렇게 먹어라고 가르쳐주지. 따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많겠어요. 그럼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엄마라서 저는 걱정은 좀 덜해요. 왜냐면 자식이 지가 알아서 지 건강 챙겨주니까 그것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혈차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마지막 재료. 이건 설마 양파 껍질? 대개가 옛날에는 뭐 다 버렸고 지금 버렸는데 양파 껍질이 좋다는 고혈압에 좋다고 그러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양파를 속에 걸 많이 먹어요. 그리고 샐러드 할 때 꼭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끔 이럴 때마다 이걸 이렇게 먹는 거죠. 양파는 사실 농약이 많은 채소는 아니어서 살짝만 씻으셔도 돼요. 네, 그래도 꼭 저는 식초하고요. 거기다 다 씻어요. 됐잖아요. 이렇게. 볶은 서리태와 검은 깨가루 2숟가락에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부어주면 강혈차 완성. 검은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프로시아니딘 성분이 100g당 180mg으로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양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시아니딘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리놀산이나 올레인산 등 검은 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맛이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꺼번에 좋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적당히 드시는 걸 자주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강혈차, 그 맛이 궁금하다. 먹어봐. 제작진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데 건강한 다리, 건강한 종아리로 살아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두 번째 주인공.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 황인철 씨.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아, 애기 잘 노네. 예,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요? 그의 일상을 관찰한 제작진.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진료와 밀려 들어오는 환자의 의자와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그. 몇 시간째 앉아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면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사례자시라고요? 평상시요 이렇게 진료 보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 분만하고 진료 보고 진료 수술 분만 진료 수술 분만 이렇게. 오후 역시 오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 수술 일정이 꽉 차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한다는 의사 황인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안 그의 종아리는 방치되고 있었다. 아, 오래 서 계시는구나. 그렇게 다리가 안 좋으신가 보다, 그지?
아, 어떻게 선생님 다니는 좀 안 되는데. 마누라가 뒤에서 보면은 여보 종아리가 너무 얇어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근력이 좀 빠지니까 아 이게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운동만 하면 붓만 있어갖고 그 시간을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걸어 다니려고 그러고 다리 근력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종아리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부터 바꿨다는 주인공. 계단을 사용하시고. 나는 내가 하루에 한 번은요, 저도 저희 집에 9층인데 걸어 올라가요. 못 따라오는 거야? 어때요? 다리가 쫙쫙 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지지셨네. 일단은요, 전에 좀 부어서 내가 신발을 좀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맞추니까 다시 신발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부종은 확실히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밤에 지나는 횟수도 좀 줄었습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종아리 건강 미남이 된 그. 계단을 걷는 것 말고도 특별한 비결이 있을 듯한데 진료실을 관찰하던 그때 의사 황인철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종아리 건강을 위해서 틈틈이 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요, 왼쪽 종아리 중앙에 살짝 올린 다음에 위로 업, 다운, 업, 다운. 다리를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5번 해주면 됩니다. 운동의 효과는요? 먼저 종아리의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을 한 번만 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도 부드러워지고요. 놀라지 마세요. 몸의 균형도 잡아줍니다. 그의 생활운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종아리 미남으로 거듭나게 해준 이것의 정체는? 저는 종아리 건강을 위해서 미니 봉봉이를 사용합니다. 봉봉이가 뭔가요? 그거요. 자, 짜잔! 발 마사지 봉입니다. 아, 저것도 좋다. 진료실이나 이럴 때 저만의 공간에 있었을 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자, 일단은 수건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다음에 이 병. 병이 또 너무. 저 병을. 참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병이. 저만의 운동기구입니다. 바닥에다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 30번 정도에서 50번, 시간으로 치면 한 1분 정도. 이제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는데요. 서서 하면 체중이 조금 더 실려갖고 더 시원합니다. 단 유리병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깨질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면 좋아지는구나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하고 발바닥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발바닥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 근육이 원활해지면서 종아리의 근육의 균형도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모처럼 진료가 없는 날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산을 찾은 의사 황인철.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여기가 가을이다. 함께 오신 분은 제 후배인데요. 방송하는 우리 추천. 이 친구가 거의 종합병원이에요. 맨날. 건강해 보이기만 한 그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 촬영할 때 많이 힘들지 않나? 몸이 좀 힘들어요. 다리에 살이 쪄 있어요, 발에. 피곤해 힘들어서 잠을 자면 앓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내 발바닥을 내 발등으로 때려요. 아프니까. 자극 주려고.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와서 꾹꾹 밟아주고. 다리를 좀 하는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되게 내가 재밌는 요리도 가르쳐주고 오늘 잘 오신 겁니다. 당신 개 타신 거예요, 오늘 또. 개를 탔는지 몸이 개가 되는지. 개그가? 이거 박신영 스타일의 개그인데요, 이거? 좀 갖고 올게, 차에서. 튼튼한 종아리를 위해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 이렇게 기름기가 없는 부위는 식감은 안 좋지만 내가 이거를 부드럽게 요리를 하게 되면 기름기가 있는 고기보다도 더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불판이 어디 있을까? 형님, 불판이 없는데 불판? 아, 오늘은 불판이 필요 없어. 오, 삶을 거니까. 그렇죠. 굽는 거보다 삶는 게 좋대요. 고기는 물에 빠진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빠진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저지방 고단백인 사태를 삶으면 기름기가 쫙 빠져 튼튼한 종아리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고기만 먹으면 어떠냐면 단백질 보충은 되게 좋은데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와 같은 다른 영양소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꼭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이런 채소들. 저랑 비슷한 분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만 서 있어도 한 1, 2분만 있어도 여기가 땡겨요, 여기가. 그렇지. 내가 요즘에 먹는 거를 좀 하나 소개를 시켜주려고. 이걸로 차를 만들었어. 간식으로도 그냥 하나씩 먹는 거야. 아,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봐야 돼? 뭐죠? 맛있나 봐, 뭐야? 밤 같아, 밤. 그 정체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어 일의 백리라 불린다는 마늘. 마늘청이라고 들어갔어, 마늘청. 마늘청이라고 들어갔어, 마늘청. 요거를 맛들여갖고 하루에 몇 개씩 그냥 간식처럼 집어먹기도 하고 또 저번에는 샐러드에다가도 이렇게 넣어보니까 그 채소랑 마늘이랑 씹히는 맛이 또 아주 좋더라고요. 저 청으로 하면 냄새가 좀 덜 나요. 레몬 짜고. 꿀이 아니라 올리고당으로 하셨군요. 올리고당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 당뇨 있는 사람 안 돼요. 마늘에 좀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 알리신 성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생성을 도와주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요리를 잘하시네요. 신의 스님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마늘청이 만나 상큼달큼한 샐러드 완성. 아우, 고기가 아주 잘 삶아졌네. 와, 아니 고기가 진짜 움츠러들었어요. 쫙 그냥. 푹 삶아 식감이 부드러워진 사태를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갖은 채소와 함께 얹어주고 1시간 반 동안 사태와 함께 끓인 육수를 부어준 후 채소의 숨이 죽을 때까지 익혀주면 되는데 고기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제 살짝 간을 좀 하려고 소스를 만들 거야. 사태전골의 맛을 극대화해준다는 특별 소스. 간장과 육수를 한데 섞어 감칠맛을 더해주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마늘을 듬뿍 넣어준 뒤 전골과 함께 끓여주면 소스 완성. 맛있겠다. 이탈리아에 오소부코라는 아주 유명한 아롱사태찜 요리가 있거든요. 그거의 한국 버전.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요리하는 의사 황인철의 특급 단백질 음식. 과연 맛은 어떨까? 유명한 냉면집들에서 파는 어복쟁반 같기도 해요. 맞아요. 고기를 찍어서. 아, 찍어. 고기가 부드러운데 식감이 대단하네 이거. 부들부들. 와, 입안이 정말 풍성해진다. 푹 찍어서 먹으면 되고. 찍어서? 맛있다. 본인이 요리하신 거. 당신도 놀랬네. 야, 옛날에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되네. 아, 주춘 씨 다리를 해결해 준 것 같아서. 자, 오늘만큼은 다리 해결. 해결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나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원래 마늘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먹기도 편하고 좋네. 그런데 왜 수육은 안 주죠? 네. 사서 드시기. 비싸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종아리 화이팅! 종아리 화이팅! 향이 굉장히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요. 마셔보세요. 이거 한 잔만 마셔도 아침 거뜬해.
아니 오늘 종아리가 아주 건강하신 걸로 증명이 돼서 기분이 매우 좋으시겠어요. 아니 자제분들한테 내가 안 아프고 가는 것도요 비도 안 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본인 건강을 챙기세요. 자, 저희 닥터집하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나나들 안 해. 추우면 더운데 어떻게 지내려고 모르지. 폐렴부터 비만, 관절염까지 전신 건강을 해치는 만성염증. 허리 없이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이원승의 사연은 폐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폐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찬바람 불면 더 위험한 만성염증의 실체. 다음 주 공개됩니다. 늘어졌구나. 정말 이건 텔레비에서 보여주면 안 되지만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내가 집에서 심심할 때 이것들은 여기를 찍어서 입안이 정말 뚱뚱해진다. 맛있다.